안녕하십니까. 수색 13구역 정추위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현금 청산을 하지 않고 분양권을 준 이야기입니다. 신신옥 판결에서 밝혀진 조합장의 불법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곧 개최될 총회에서 조합장은 이런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나 그리고 대의원의 회의록에서 저희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조합장은 평형 변경 마감일 이후에 연장 조치에 따라서 평형 변경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서 분양권을 지급할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을 통해서 추인받으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평형 변경 마감일 이후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 조합원이 아파트 배정을 받을 때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이라는 거를 거쳤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신청 기간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조합장이 연장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연장 조치를 신청 기간 연장 조치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일부 조합원이 평형 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지급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게 되자 이제 와서 추인을 받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게 이사회 결의랑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이번 있을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조합장이 이런 제안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신옥 씨와 조합 간에 있었던 세 차례 판결 내용을 봐야 합니다. 여기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문에는 조합장이 이런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을 찾아보긴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이 넘었죠. 4년이 아니네요. 6년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조합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 건축물의 내용 중 공동주택 부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1402세대였고 분양하는 것은 1124세대, 임대하는 것은 278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도 39제곱미터형, 49형, 59형, 72형, 84형, 95형, 112형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의 주택 규모와는 좀 달랐죠. 세대수도 달랐고요. 이건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낮기 때문에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할 것을 공고하고 통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분양 신청 기간을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정추위 신신옥은 이때 당시에는 112제곱미터형을 1순위로 해서 분양 신청을 했고 조합은 이런 분양 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뒤에 2018년 9월 19일 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추위 신신옥이 112제곱미터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 6월 29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재분양 신청 기간 등 관련 사항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총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왜 총회 의결을 받았냐면 이때 세대수를 늘렸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늘어났고 주택 규모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재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결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10월 7일 날 조합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의 내용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1402세대에 대한 분양 계획이고, 아래 것은 1464세대, 그리고 주택 규모도 기존에 없던 53평형이 생겼고요. 72평형이 없어졌고 76평형이 생겼습니다. 평이 아니죠. 제곱미터죠. 제곱미터형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와 같은 그 모양의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을 공고를 하는데, 이때는 분양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9년 11월 13일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2019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로 정해서 조합원들에게 이 기간 동안 평형 변경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12월 20일 날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죠. 당시 정추위 신신옥은 1순위로 120제곱미터형, 2순위로 102제곱미터형, 3순위로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은 평형 변경 신청 기간에 있었던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의결을 거쳤고요. 2020년 6월 29일 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 관리처분 변경 계획에 따라서 정추위 신신옥은 당초 배정받았던 112제곱미터가 아니라 59제곱미터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신옥은 이런 결과에 불복을 해서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결과를 다투는 소를 제기했고, 2년 2개월 동안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전부 승소했고, 조합은 전부 패소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신옥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판결에서 정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2019년 12월 22일 날 총회 결의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평형 변경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조합장 맘대로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확실히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위법하게 연장된 평형 변경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한 24명 중에 3명이 120제곱미터 형을 1순위로 신청해서 배정받는 바람에 신신옥이 120제곱미터 형을 배정받지 못한 조치는 위법하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이 한참 지난 2020년 3월 13일에 특정 조합원 E가 조합이 끝내 누군지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자신이 원했던 84제곱미터 형이랑 59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84제곱미터 형과 39제곱미터 형을 배정받게 되자
조합에게 120제곱미터형이나 102제곱미터형 중 한 차례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었고, 이때 조합이 맘대로 이 사람의 요청대로 120제곱미터형을 변경해 주는 결과 정추위 신신옥이 1순위로 신청한 120제곱미터형은 배정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주된 내용 말고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이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평형 변경 절차는 실질적으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재분양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맘대로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분양 대상 조합원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맘대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평형 변경 신청 기간 연장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없이 맘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합장이 지금까지 너무 맘대로 했다는 얘기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고요. 분양 대상 조합원인지 현금 청산 대상 조합원인지 결정하는 기준일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고 이를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연장은 분양 신청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연장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이미 2019년 6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35일로 한정한다고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의결을 받았었는데요. 따라서 조합이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기 위해선 다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는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조합장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연장한 것은 종전 총회 의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측이 이제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측이 제안한 사유를 보면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자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추위에서 얘기하는 주된 포인트입니다. 조합 측의 제안 사유 요지만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조합은 뭐 그냥 그 추인 판결문 뭐 이런 걸 하나 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만 제안 사유를 써놨는데 조합원들이 제안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조합이 이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전후 맥락을 파악을 하고 과연 동의하는 게 맞을지 동의하지 않는 게 나의 이익에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동의해 달라 말라 뭐 이상한 판결문만 하나 갖다 대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발 좀 숨기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합 측은 제안 사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사회 그 결의문, 그 다음에 대의원의 회의록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했고요. 그건 정보몽땅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이 제안 사유에서 임시총회 의결,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 내용에 이어서 평형 변경 기간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 22일 기준 24명이 평형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은평구청에서 평형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평형 변경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평형 변경 연장을 진행한다라는 또 의견이 있었고 이에 조합이 9일간 더 연장을 하게 됐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뭐 구청에서 요청했고 조합원들이 원했기에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만 하고 24명에게 분양권 지급에 대해서 더 연장을 진행하여 배정하게 된 것을 총회 상정해서 조합원들에게 추인을 구한다고 하면서 추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만 띨렁 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 다 자르고 조합원들에게 24명 분양권 줄지 말지 의결해 달라고 급발진하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까지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원하는 것만 급발진하는 조합의 행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주고 참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분자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 측이 설명한 위 제안 사유만 놓고 보면 정작 조합원들이 안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2019년 12월 22일에 연장한 평형 변경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한 24명에게 조합 측에서 분양권을 준 것이 맞는지, 조합 측에서 이들에게 분양권을 주었다면 왜 주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새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추인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추인에 동의할 경우에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조합원들이 명백히 이해하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못하는 부분을 조합 측을 대신해서 정추위가 상세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 4가지 의문사항 중에 2019년 12월 22일 날 연장한 평형 변경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한 24명에게 조합 측에서 분양권을 준 것인지 여부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분양권 주었습니다. 조합장이. 그리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측에서 이들에게 분양권을 주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앞서 판결문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정했는데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 결의도 없고 조합원 총회도 없이 일주일 연장한 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거고요.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마감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또 열어서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없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24명 중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연장 조치를 마음대로 했을까요? 자, 그러면 답변을 여기는 드린 것 같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추인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명에게 분양권 준 것은 위법하고 무효인데 그거를 추인 의결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조합원들이 조합총회에서 추인 의결할 수 있다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추인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합 측이 제안 사유에 발췌 첨부한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24명에게 분양권을 준 것이 무효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 줄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24명에 대한 분양권 지급을 추인할 경우에 24명은 더 이상 현금 청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원이자 분양 대상자가 돼서 이들에게 분양한 주택은 일반 분양 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조합원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봐줘서 승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무효가 유효가 되는 추인의 마법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인에 동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합원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인에 동의할 경우의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24명이 평형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돼야 됩니다. 현금 받고 그냥 분양자가 아니고 아파트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 대상자에서 빠져야 되고 일반 분양분으로 이 사람들이 받은 내용이 물건이 돌아가야 되고 일반 분양분으로. 그러면 일반 분양분을 더 비싸게 우리 조합은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추산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받을 청산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인에 동의하면 이런 기존의 관리처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도 면할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도 없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이익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즉 24명이 현금 청산자가 됐을 경우 이들에게 분양한 주택은 일반 분양 대상으로 삼아 처분함으로써 조합의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비례율도 올라가고 청산금을 나중에 다른 조합원들이 받을 가능성도 커지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정추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고 각 개별 조합원들께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정추위에서 속속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조합은 제발 조합 정추위에서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앞뒤 다 자르지 말고 자분자분 경위사실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합 측이 조합원 총회 상정하기로 하기로 이사회 결의하고 대의원회 결의한 1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오니 굳이 OS 요원의 잘못된 설명에 기대지 마시고 조합원들께서